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붉은 악마의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다음 달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평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5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한 차례 비가 온 뒤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다음 달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안건을 심사할 계획인데요. 주요 안건은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14개입니다. 구의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구정 질문을 벌인 뒤 16일 최종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거리 응원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붉은 악마가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응원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리 응원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월드컵 응원전을 앞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붉은 악마와 시민들을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전 요원들은 현장 곳곳을 누비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은 4만 3천여 명입니다. 우루과이와 첫 경기가 열리는 24일 1만 5천여 명의 응원단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제세 동기도 석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에 위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포함해 2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응원 때보다 2배가량 많은 인원입니다. 주류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통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이트 오픈도 이제 한 번에 했을 때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잔디밭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통로 그 시간대별로 문을 개방하고 퇴장 시간도 전체 개방을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지도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도 붉은 물결을 이루게 됐습니다. 당초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해 응원전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추가 대책이 마련돼 광장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응원전이 열리는 곳은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100m 구간. 대략 만여 명의 응원단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기동대 8개 중대 등 400여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됩니다. 서울시도 자치구 인력을 포함해 300여 명을 투입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면 지하철역도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버스가 정차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안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를 예도하기 위해 거리 응원을 취소했지만 붉은 악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알리고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대규모 응원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방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더 안전하게, 더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 밖에 인천시는 축구 전용 경기장과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준비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거리 응원. 올해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 기원과 함께 국민 서로를 위로하는 응원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창업카페 양천 신정점이 대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당시 민주당 측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서울 창업카페 양천 신정점을 운영했던 청년 상상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의원은 창업카페 공용 PC에서 민주당의 당원 명부와 후원회 회계 자료 등 선거 관련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양천구청에 석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된 유선 전화가 실제로는 6대가 있었다며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 직후 서울 창업카페 사업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걷다 보면 겉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슬슬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11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높은 기온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년을 웃도는 기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약 10도까지 가량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포근했는데 그 일요일 정점으로 해서 기온은 완만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2일과 23일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울진, 삼척, 울산 등 동해안에 100mm가 넘는 겨울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하다, 그 활동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와야 될 이런 찬 공기가 아직 남쪽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이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남쪽 공기, 더운 공기 세력을 보다 우세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가 내리고 나면 보통 날씨도 추워지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큰 추위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올해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통상 그런데 그 저기압이 지난 자리에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대륙 고기압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고기압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찬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가 온 뒤에도 그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며칠 전보다 이제 기온이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 추워질 것이냐? 지금 보면 28일과 월요일, 29일 화요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서울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올 겨울도 그럼 예년보다 따뜻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올겨울 추위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눈이 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좀 눈 예보가 많이 있을까요? 네, 12월, 1월, 2월 석 달간을 달력상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2월 하순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강한 추위가 없는 이유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확장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12월에 가면 좀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거든요.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지금 강해서 남쪽으로 넘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제 성층권의 그런 어떤 기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층권이 지금 매우 안정돼 있어서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층권이 계속 그러면 겨울 내내 안정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성층권이 좀 불안정해져서 그 안정이 깨지고
북극의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제 우연에 의해서 만약 이 동아시아 쪽으로 그 북극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평년보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 그 찬 공기와 서해 바다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눈구름이 자주 만들어져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인데요. 올여름 역시 그렇게 지금 상태로 이렇게 포근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월은 예년 수준의 그런 그 강한 추위가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 찬 공기 내려올 때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 18일 봉산에서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은평구 의원 등 37명이 참여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의원들은 봉산 무장의 숲길 등에 떨어진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고 편백숲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김호만 은평구 의장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애써 만든 봉산 편백숲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새벽 인력시장 겨울철 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장소는 두 곳으로 신정내거리역 인근 해누리 분수광장과 신월 삼동 우체국 앞인데요. 쉼터에는 임시 천막과 이동식 난방기구가 설치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운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